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지연입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피부 고민을 함께 해오며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님, 피부에 뭘 발라도 늘 똑같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바세린. 단순한 보습제라고만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 바세린의 단 한 가지. 재료만 더해도 피부의 주름, 각질, 심지어 통증까지 놀랍게 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홈케어를 시도해 보셨지만 효과가 없었다면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방법이지만 정확히 어떻게, 어디에, 얼마나 써야 효과가 나는지 알고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방법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용 부담도 거의 없고 준비물도 단순하며 매일 반복해도 피부에 부담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어르신부터 중장년층, 피부 고민 있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실제 진료실에서의 조언입니다. 건강행복한 인생 유튜브 채널은 이렇게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문가가 직접 전하는 검증된 건강 정보를 정직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바세린과 소금입니다. 단 두 가지만 있으면 거칠어진 발뒤꿈치, 팔꿈치, 무릎 같은 부위에 각질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집니다. 피부에 쌓인 각질은 단순히 보기 싫은 문제를 넘어서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고 보습도 막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주름이 더 깊어지며 간지러움과 트러블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바세린과 소금의 조합은 아주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깨끗하게 씻은 부위에 바세린을 1티스푼 정도 바르고 곱게 간 소금을 소량 위에 살짝 얹어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절대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손끝으로 살살 돌리듯이 마사지하는 느낌으로 30초에서 1분 정도 마사지합니다. 그리고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내고 마른 수건으로 톡톡 닦아낸 다음 다시 소량의 바세린을 덧발라 보습막을 형성해 주세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만 해도 피부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 조합은 특히 손발이 쉽게 거칠어지는 어르신들, 당뇨나 혈액순환 문제로 인해 피부가 자주 갈라지시는 분들께 매우 효과적입니다. 단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피하셔야 하고 소금은 반드시 아주 곱게 갈아진 것을 사용해야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진료실에 오시는 70대 여성 환자분 중 한 분은 매번 발뒤꿈치가 갈라져서 걷는 게 힘들 정도였는데 이 방법을 꾸준히 사용하신 후에는 요즘은 양말 신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라고 하실 정도로 큰 효과를 보셨습니다. 다음은 바세린과 베이킹소다 조합입니다. 이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관절 통증이나 근육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베이킹소다는 항염, 진정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에서는 민간요법으로 무릎 통증이나 근육 긴장을 완화하는 데 종종 사용됩니다. 단독으로 쓰기보단 바세린과 함께 사용할 때 흡수력이 높아지며 자극을 줄이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세린 1스푼에 베이킹소다를 1:1 비율로 섞어서 부드러운 연고처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통증이 있는 부위, 예를 들어 무릎, 어깨, 팔꿈치 등에 얇게 펴 발라줍니다. 그 상태로 1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내거나 미온수로 씻어내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저녁에 하루 1번, 2일에서 3일 간격으로 반복하면 통증이 눈에 띄게 완화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먼저 팔 안쪽이나 손 등에 테스트를 해보시고
이상 반응이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66세 남성 환자분은 오른쪽 무릎 통증으로 밤마다 잠을 설치셨는데 이 방법을 2주간 사용하신 뒤에는 통증이 거의 사라져서 더 이상 진통제를 찾지 않게 되셨습니다. 또한 이 환자분은 해당 부위에 바르고 난 후 따뜻한 수건을 덮어 10분간 온찜질 효과를 더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베이킹소다는 따뜻한 온도에서 흡수가 더 잘 되므로 이렇게 응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겨울철 무릎이 뻣뻣하고 움직이기 힘든 분들, 날씨 변화에 따라 통증이 심해지는 중장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이지만 빠른 완화를 원할 때 유용하며 무엇보다 약물 없이도 통증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인 안정감도 큽니다. 또한 베이킹소다는 땀이나 냄새 제거 효과도 있어서 무릎, 발목, 겨드랑이 같은 부위에 사용할 때 불쾌한 냄새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반드시 적정량을 사용해야 하며 과도한 사용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바세린과 베이킹소다의 조합은 피부 위에 도포하는 민간 진정요법 중에서도 부작용이 거의 없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방식입니다. 매일 사용하지 않아도 꾸준히 반복하면 점차 개선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바세린과 꿀의 조합, 주름과 탄력을 위한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바세린과 꿀의 조합을 소개드립니다. 이 조합은 특히 주름, 탄력, 그리고 피부톤 개선에 관심 있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꿀은 오랜 세월 동안 자연에서 얻은 천연 항산화제이자 보습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꿀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노화된 피부의 생기를 불어넣고 잔주름을 완화하며 피부결을 정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바세린을 더하면 꿀의 수분과 영양을 피부에 더 오래 머물게 도와줍니다. 바세린은 피부 위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하여 꿀의 유효 성분이 쉽게 증발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바세린 2에 꿀 1의 비율로 섞어 얼굴이나 목, 팔꿈치, 손 등등 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에 부드럽게 펴 발라줍니다. 바른 후에는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미온수로 부드럽게 헹구고 마무리로 순한 수분크림을 덧발라주시면 됩니다. 특히 눈가, 입가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는 얇게 도포하고 오래 두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10분 정도면 충분하며 너무 많은 양을 바르면 오히려 눈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자기 전에 사용하면 가장 좋습니다. 밤사이 피부가 재생되는 시간을 활용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반복하면 한 달 후에는 탄력과 광택에서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60대 여성 환자분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양볼에 잔주름이 깊어지고 피부가 칙칙해져서 고민이 많으셨는데요. 바세린과 꿀을 함께 바르는 방법을 4주간 꾸준히 실천한 후 화장도 더 잘 먹고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목주름이 고민이신 분들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목 부위는 얼굴보다 더 빨리 탄력을 잃고 주름이 깊어집니다. 이때 바세린 꿀팩을 사용하면 보습과 동시에 윤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목은 잘 닦이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미온수와 수건으로 꼼꼼히 닦아내야 합니다. 팔꿈치나 무릎 같이 거칠고 어두운 부위에도 이 조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서 생긴 착색이나 탄력을 잃은 부위에는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4주 이상 사용하면 색깔이 한 톤 밝아지고 주름도 덜 도드라져 보입니다. 이 조합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한 번 짧게라도 반복하다 보면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꿀은 반드시 천연 꿀을 사용하셔야 하며 당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첨가물이 섞인 제품은 피하셔야 피부 트러블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바세린과 꿀,
혼합 후 미세한 레몬즙을 한두 방울 첨가하면 피부결 정돈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단, 민감성 피부는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선택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바세린과 꿀의 조합은 단순한 홈케어를 넘어서 피부의 건강을 회복하고 노화를 늦추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제 바세린을 사용할 때 자주 받는 질문과 주의사항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해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해야 피부에 부담 없이 효과만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Q1. 바세린을 얼굴에 바르면 모공이 막히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바세린은 논코메도제닉, 즉 모공을 막지 않는 성분입니다. 그러나 지성 피부이거나 피지 분비가 많은 분들이 장시간 다량 바를 경우에는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만 바르고 미온수로 닦아내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2. 하루에 몇 번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자기 전 피부가 재생되는 시간에 바르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오히려 하루에 여러 번 사용하는 것은 피지 밸런스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 피해주세요. Q3. 병원 치료와 병행해도 괜찮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가능합니다. 특히 피부과에서 스테로이드 연고나 처방 보습제를 바르시는 분들이 바세린을 덧발라 수분 증발을 막는 방식으로 병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경우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세린을 사용하면서 많이들 갖고 계신 오해가 있습니다. 피부가 숨을 못 쉬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바세린은 피부 호흡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자극과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 보호막을 너무 오래 두거나 두껍게 바르면 각질이 쌓이거나 노폐물이 정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사용 시간은 15분에서 20분입니다. 이후에는 반드시 세안 또는 물티슈로 닦아내어 피부를 정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바세린을 바르고 난 후에 바로 외출하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지나 미세먼지가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출 전보다는 밤 시간대 집안에서의 사용을 권해드립니다. 잘못된 사용 예시도 말씀드릴게요. 한 50대 남성 환자분께서는 무릎 통증 완화를 위해 바세린과 베이킹소다를 하루 3번씩 바르셨습니다. 그 결과 피부가 붉게 부어오르고 가려움증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는 사용량 과다와 과빈도 사용이 문제였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항상 적절한 양, 적절한 횟수가 중요합니다. 또 한 분은 눈가, 잔주름의 효과를 보기 위해 바세린과 꿀을 1시간 넘게 방치하셨는데 이로 인해 눈이 따갑고 붓는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눈 주위는 피부가 얇고 예민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과 양을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오해와 부작용은 대부분 좋다고 하니까 더 자주, 더 많이 바르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바세린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성분이므로 정확한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바세린을 단순한 보습제를 넘어서 실제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팁들은 제가 병원에서 어르신들과 상담하면서 자주 소개드리는 방법이기도 하고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이 많아서 꼭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꿀팁입니다. 바로 코 밑 갈라짐, 입술 옆 찢어짐에 바세린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겨울철이나 건조한 날씨에 콧물이 자주 흐르거나 감기로 코를 자주 풀다 보면 코 밑 피부가 헐거나 붉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 바세린을 면봉에 묻혀서 아침, 저녁으로 코 밑에 살짝 발라주세요. 하루 이틀만 해도 자극이 줄고 피부가 진정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입술 옆 또는 입꼬리 부분이 자주 트거나 갈라지는 분들도 바세린으로 보호막을 형성하면 빠르게 회복됩니다. 두 번째는 향수를 오래 지속시키는 방법입니다. 향수를 뿌리기 전 손목이나
귀 뒤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바른 다음 그 위에 향수를 뿌리면 향이 더 오래 남습니다. 향수는 수분이 빠르게 날아가기 때문에 피부에 도포되면 쉽게 휘발되는데 바세린이 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향이 쉽게 날아가 아쉬웠던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꿀팁입니다. 세 번째는 손톱과 큐티클 관리입니다. 특히 겨울철, 손이 쉽게 갈라지거나 손톱 주위 큐티클이 일어나는 분들이 많죠. 이럴 땐 바세린을 손톱 주위에 바르고 면장갑을 착용한 채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끝이 한결 부드럽고 튼튼해진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젊은 여성뿐 아니라 어르신분들 중에서도 손끝이 갈라져 피가 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방법은 저자극 보습에 정말 탁월합니다. 네 번째는 염색 전 헤어라인 보호입니다. 머리 염색을 할 때 염색약이 이마나 귀 옆, 목덜미 등에 묻는 경우 많죠. 그럴 땐 염색 전에 해당 부위에 바세린을 얇게 발라두면 염색약이 피부에 스며들지 않고 닦아내기도 쉽습니다.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팁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발뒤꿈치 트임 관리입니다. 특히 어르신분들 중에서 겨울철에 발뒤꿈치가 갈라지고 피가 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자기 전에 바세린을 듬뿍 바르고 면약말을 신고 주무시면 됩니다. 바세린이 수분 증발을 막고 양말이 보습을 도와줘서 밤새 갈라진 피부를 부드럽게 회복시켜 줍니다. 일주일만 해도 걷는 게 훨씬 편해졌다는 피드백이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가려운 부위 진정입니다. 모기에 물린 자국이나 건조해서 가려운 부위에 바세린을 얇게 덧발라주면 피부에 보호막이 형성되어 가려움이 줄어듭니다. 특히 긁는 습관이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피부를 긁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가려움 자체도 많이 완화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광택이 필요한 부위에 자연스러운 윤기를 주는 방법입니다. 사진을 찍기 전 팔꿈치나 무릎이 너무 거칠어 보일 때 바세린을 살짝 발라주세요. 보습 효과는 물론이고 자연스럽게 윤기가 나면서 피부가 정돈되어 보입니다. 특히 여름철 짧은 옷을 입을 때 노출되는 부위에 유용한 팁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바세린 활용법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바세린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피부 고민, 통증 완화, 주름 개선, 그리고 실생활 꿀팁까지 총동원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세린을 단순한 연고나 립밤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이처럼 피부 건강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다기능 아이템입니다. 피부과 의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피부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오셨지만 이런 간단한 방법만 알았어도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텐데 싶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로 실천 가능한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한 방법들은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 따라하시기에도 부담 없고 젊은 분들도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름이 걱정되신다면 바세린 플러스 꿀, 각질과 갈라짐이 고민이라면 바세린 플러스 소금, 무릎이나 손목 통증이 힘드시다면 바세린 플러스 베이킹소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피부 보호막이 필요한 모든 순간에도 바세린은 늘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방법은 꾸준히, 적당하게,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당장 눈에 띄는 효과가 없더라도 하루하루 쌓이면 어느 날 확연히 달라진 피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건강 행복한 인생 유튜브 채널은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문가의 검증된 정보를 정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채널을 운영하는 저희에겐 큰 응원이 되고 무엇보다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피부 고민, 경험담,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정성껏 답변 드릴 테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나눠주세요. 혹시 영상이 좋았다면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분들 중에도 이 영상이 꼭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지만 하루하루 지키지 않으면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변화가 누군가에겐 또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다음 영상으로 채택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